네, 이번에는 공수처로 주제를 좀 바꿔볼까 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이권해서 수사용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에서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으로 수사의 분위기를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은 이 의혹이요,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던 지난해 2월에 있었던 일이라는데 일단 어떤 사건인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아마 내용을 다 기억하실 텐데요. 이게 지금 검찰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검찰에서 이제 리스트 같은 걸 만들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윤석열 당시 총장의 이제 징계가 문제가 되면서 징계의 주요 사유로 적시가 됐던 내용이고 징계 사유에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그때 당시에 윤석열 총장 당시 총장 입장에서는 뭐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정보 수집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지만 이걸 문제 제기한 쪽에서는 이거를 했던 것이 검찰의 정보기관, 그러니까 옛날에 범죄 정보라고 불렀고 요새는 수사 정보라고 불렀던 정책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판사 사찰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문제되는 이유는 이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자기의 징계에 대해서 행정소송의 1차 판결문에서 이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이 사실이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을 법원 판결문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 다시 이거를 수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접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끝난 건가? 그러면 그렇게 고발 사주 의혹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이제 둘은 사실 별개의 사건이고요. 지금 이제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가 계속 또 두 번째 이제 영장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구속해서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이건 아마 어떻게 진행이 되던 결과는 나올 걸로 보이고 별개의 사건이고 사실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이제 이걸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고발 사주 사건보다 이 판사 사찰 관련된 내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내 정보 수집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정원을 포함해서 모든 정보기관이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제한돼 있고요. 그리고 정보의 수집 대상이 일반적인 무슨 예를 들어 범죄 집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사건을 진행하는 법원의 판사라는 측면에서 이게 매우 사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시에 너무 가볍게 처리되는 게 아닌가, 가볍게 다뤄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제 확실하게 언급을 하면서 물론 이제 확정된 판결은 아닙니다만 이제 1심에서 그게 언급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제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저는 이게 지금이라도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판사 사찰이 더 큰 문제다 이런 얘기이신데 사실 이런 시각이 더 많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이 잘 안 되니까 판사 사찰로 옮겨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공수처의 수사 영장도 3번 기각됐지 않습니까? 수사력의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김필성 변호사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게 좀 많은데 평소하고 달리 지금 이제 판사 사찰에 대해서 이미 팩트는요 다 이게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추미애 장관이 징계할 때 판결문도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판사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했다 이게 팩트가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 팩트를 가지고 과거에 검찰에서 그것도 이제 추미애 검찰에서 무혐의라면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행정법원에서 볼 때는 그게 징계 사유가 된다. 이렇게 1심에서 났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불륜을 했다. 그럼 지금은 이게 간통죄가 없으니까 처벌은 안 되죠. 그렇지만 이게 불륜했을 때 회사에서 징계 날 수 있잖아요. 품위 유지라든지. 이 말은 이게 징계 사유가 된다 해서 형사 책임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판사 사찰의 내용을 보면 판사를 도청을 하거나 또는 이게 미행을 하거나 또는 이게 판사 사생활을 몰래 수집해서 협박을 하거나 이런 이게 범죄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판사가 과거에 어떤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이 성향이 보니까 어떻더라. 이런 걸 이게 이미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이걸 이게 참고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저한테 사건이 오잖아요. 그럼 이게 판사부터 조회합니다. 이 판사가 연수 몇 기고 학교는 어디 나오고 또 이게 약간 좌파 성향인가 우파 성향인가 이것도 이게 봅니다. 이건 당연한 변호사의 의무죠. 판사의 어떤 내용을 알아야 거기에 맞춰가 또 변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는 이게 과연 징계로 부적절한지는 또 2심, 3심 따져봐야 돼요. 그렇지만 이게 과연 범죄냐는 의문이 들고 무엇보다 이게 검찰에서 무혐의했는데 새로운 증거가 놓은 게 없잖아요. 새로운 게 있어야죠. 이게 공수처가 지금 12건을 입건했거든요. 근데 윤석열만 4건이에요.
그 4건 중에 하나가 판사 사찰, 그 다음에 고발 사주, 그 다음에 옛날에 옵티머스 있잖아요. 옵티머스, 그 다음에 한명숙 수사방해. 예. 그럼 이게 공수처입니까? 윤석열 수사처입니까? 어떻게 12건 중에 4건이 윤석열입니까? 근데 한 건도 이게 제대로 영장도 못하고 기소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공수처 무용론 폐지론이 노는 거예요. 네, 이런 가운데 영국 공수처 차장검사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시죠. 10년 이상 특별수사한 손준성 검사와 변호인들, 아마추어인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꼭 구속이 필요하다. 아마 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 나와서 이렇게 읍소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공수처의 사실이 아니라면 이제 부인하는 보도도 나왔을 텐데 안 나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부적절하냐면 이것도 이게 셀프 디스입니다. 우리는 이게 아마추어니까. 근데 저게 팩트가 틀려요. 뭐냐면 이게 손준성 검사가 특별 수사를 10년 이상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손준성 검사 쭉 양력을 다 봤거든요. 예. 이분은 주로 이게 행정이나 기획 전문가입니다. 특별 수사 팀이 아니에요. 특수부가 아니다. 특수부 전문 검사가 아니고 주로 이제 행정 기획이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 팩트가 안 맞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도요. 변호사도 제가 보니까 이게 판사 출신인데 검사 출신이 아니에요. 특별 수사가 뭔지 몰라요. 따라서 이제 마치 이게 특별 수사만 10년 이상 한 손준성 검사하고 변호사가 공수처는 이게 아마추어인데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읍소전략인데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겁니까? 지금 이게 공수처가 아마추어인 게 자랑입니까? 그럼 이게 뽑을 때 판사 출신, 검사 출신 유능한 사람 뽑았어야죠. 전부 이게 변호사 그 중에는 또 이게 표창원의 보좌관도 있어요. 민변 출신. 이런 이게 무능한 변호사 출신 뽑아놨고 이제 우리 아마추어니까 영장을 그냥 발부해 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영국 차장이요. 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여당 법사위원 있잖아. 박성준. 저녁 약속까지 잡았다가 그리고 이게 알려지니까 취소했잖아요. 이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성윤 고검장 있잖아요. 당시 중앙지검장이죠. 아니 소환을 하면서 이게 도중에 차를 바꿔줘가지고 처장차로 들어오라? 이런 게 공처가 이렇게 권력 앞에 이렇게 권력의 충견처럼 이렇게 약해지니까 지금 이게 무용론 폐지론이 오는 거예요. 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공수처가 편향된 거 아니냐, 편향된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 게 공수처가 좀 무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구속 사례도 없고요. 구속이 늘 정답은 아니지만요. 기소 사례도 없는 공수처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이죠. 이게 두 가지 측면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수처 이전에, 그러니까 검찰개혁 이전에 수사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그전엔 수사권을 검찰이 모두 독점했습니다. 현재 지금 수사권을 이제 경찰을 독립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공수처도라는 이제 두 가지 수사 주체가 만들어졌는데 경찰은 어쨌든 수사 실무를 경험해본 집단이지만 공수처는 신설 집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조상 검찰을 견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검찰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오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어느 정도 그 수사의 경험이 쌓여서 충분히 수사를 잘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는 수사권을 검찰이 모두 독점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이 형사처벌 권한이거든요. 예. 형사처벌 권한을 발동시키는 것이 수사와 기소권인데 이거를 독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독점하고 있는 것을 권력 분립의 원칙으로 서로 견제하는 구조를 만들 게 필요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 많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검찰과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이것도 수사 문화라는 것도 있고 조직도 그렇고 안정되는 게 필요한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기억하시겠지만 공수처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지난 국회에서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특히 지금은 추진했던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당시에는 추진하는데 당 의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다른 현재로서 지금 기준에서는 야당으로 확실히 묶이는 그런 국민의당인 출신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같이 연합해서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법안이 상당히 많은 부분
좀 약간 약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공수처의 검사 숫자도 많이 필요보다 훨씬 줄어들었고 권한도 많이 줄어들었고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실제 실무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수처의 직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공수처 직원이 부족해서 계속 파견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저기 부탁하고 다니는데 문제는 공수처 직원 숫자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공수처 직원 숫자를 충분히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반쪽짜리 공수처로 출발했는데 그것이 지금 충분히 해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공수처가 제대로 자리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지금 공수처 같은 기관들이 뭐 예를 들면 영국이나 아니면 뭐 홍콩이나 뭐 여러 나라에 존재를 하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가입한 부패방지 협약에 의한 기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다른 나라의 부패 방지를 위한 기구에 걸맞는 정도의 지원과 규모를 만들어 줘야지 사실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 지금 그렇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그리고 아직 반쪽짜리로 출발한 상태에서 지금 정치적 사건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그래서 한계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 이제 시간인데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가, 어떻게 쇄신을 해야 돼? 이 부분은 마지막에 질문을 좀 드려보고요. 예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부안이 내년도 예산에서 181억 원 이랬는데 10.4% 이제 증액이 돼가지고요. 공수처의 예산이 200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사실 성과도 좀 미흡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고 사실 김필성 변호사께서는 규모가 좀 부족한 거 아니야. 그래서 예산도 더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게 예산 중에 그 명예퇴직 수당이 가장 이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공수처가 출범한 지가 지금 얼마 됐습니까? 근데 왜 명예퇴직이 많아요? 이 말은 이게 공수처의 미래가 없다 보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정도로 이게 심각하고요. 지금 이게 그 공수처 검사들 보면 임기가 기본은 3년입니다. 처장, 차장이. 그러면 이게 저희가 판검사 수습할 때도 2, 3년씩 합니다. 지금 이게 공수처가 연습하는 데가 아니에요. 제대로 이게 판검사를 수사하는 게 공수처입니다. 그러면 이게 검사보다 실력이 뛰어나야 검사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손준성이가 10년 이상 특수부 검사라 치면 이걸 잡는 게 공수처예요. 그런데 변호사 와가지고 3년간 연수받고 실무 수습해가지고 과연 이게 검사 잡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지금 구조로는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정말 베테랑 실력 있는 검사들 충원하거나 감직하고 이런 이제 혁신이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성윤 중앙지검장 소환하는데 왜 중간에 에스코트 합니까? 이거는 실력이나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자세가 최소한 이게 나는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과감하게 수사하겠다. 공정하게. 이런 기백이라도 있어야죠. 왜 이성윤 수사 대상인 사람을 차를 갖다 공수처장 차를 보내서 도중에 바꿔오는 이거 전 전무후무한 저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피의자 소환하면서. 이런 이게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 이것도 이게 필요하고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 그냥 폐지가 제일 바람직하지만 굳이 한다면 이게 대대적인 혁신을 지금처럼 이게 해서는 도저히 무능하다는 거는 아마 이게 민주당도 다 인정하더라고요. 진보 진영도 이게 무능한 거 다 인정해요. 근데 지금식으로 변호사 중에서 초짜 중에서 뽑아서 3년 임기로는 저는 도저히 어렵다 이래 봅니다. 네, 일단은 공수처 어떤 식으로든 달라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국민들이 이제 시간을 안 기다릴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시간의 문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근본적으로 일단 뭐 명예퇴직 신청자가 많다는 것 자체가 이 조직에 대해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 이야기는 미래가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이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수사문화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뭐 이성윤 지금은 했지만 거기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에스코트 해주니 뭐니 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수사 문화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부심이나 이런 것도 부족하다는 거고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미전저지를 중심으로 해서 검찰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부족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사실 이제 검찰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 틀은 만들어졌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공수처의 방향, 공수처가 좀 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거기를 이제 지원을 하고 인력을 충원하고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이제 경찰도 사실 문제거든요. 경찰 쪽 같은 경우에도 수사권이 넘어오고
자치경찰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자치경찰이 생활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이제 뭐 중앙에서 이렇게 수사 전담하는 또 수사권을 독립한 쪽에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다른 공수처나 검사를 견제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한 이제 장기적인 그런 플랜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필요한 상황인 거죠.